이 진짜. 중대 범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이게, 사실 이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웃기는 정황을 만들어내는 보도가 있었어요. 자, 범행 전날 KTX를 타고 부산에 올 때, 아산역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 안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대요. 그리고 추적되지 않는 평소에 이게 단순하게 그것만 거기다 놓고 온 게 아니라 유심 카드를 메모리 카드를 빼가지고 요 주차장 배수관에 숨겼다. 그럼 숨기가 아니라 버린 거지. 배수관이 어떻게 숨겨? 그러니까 배수관에 넣은 걸 뭔 재주로 꺼내나? 그럼 부산에 그 전에도 왔다는 거야, 뭐야? 아니 그러니까 어. KTX에서 내린 이후에 동선을 우리가 추적할 수 없었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또는 그런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이 유심이 없어졌다는 거야. 근데 결국 부산에서 누굴 만났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충청에 있는 조직과 부산에 있는 조직이 결탁을 해갖고 오래전부터 이러한 뭐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메신저가 필요한 거지. 얘가 전화를 하게 되면 기록이 남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직접 휴민트로 이 사람에 대한 지시, 명령, 그와 관련된 뒤에 조력을 해준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게 진짜 우발적인 행동이나 정치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일단 정치적 행동이라 그러면 무조건 자기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나서야 됩니다, 얘가. 그렇지. 응? 나는 왜 이렇게 했는지를 나서야 되고 나는 이래서 떳떳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현을 해야 돼요. 실제 그런 놈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발표 후에 어제 저녁에 속보로 또 나온 거지만 평상시에 극우 기사들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자기 의견을 쓰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류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짓거리들을 그동안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 사람의 이메일이나 휴대폰이나 과거 통화 기록, 그 다음에 어디 인터넷 접속 기록 같은 것들을 다 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찰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아무튼 자기 원래 쓰던 휴대폰은 모르겠고, 완전히 폐기를 해갖고 이틀 동안 뭔 짓을 할지를 모르게끔 하고 나왔고 사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들고 왔대요. 그럼 사무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통화 녹음이 통화 기록이라든지 위치 추적을 또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 그건 아예 없어요. 사무용을 들고 다녔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나야 될 각종 통장 기록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화 기록, 위치 기록, 신용카드 사용 기록, 기타 등등의 모든 기록들을 조회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요새. 코로나 이후로 이게 정보가 통합돼가지고 한 번에 조회만 하면 순식간에 어디 따다다다다 다 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주요 이동 동선에 등장하는 조력자. 펜스 같은 사람. 네. 펜스 같은 사람의 진술도 경찰은 안 담고 있어. 왜냐면 경찰이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안 담으면서 이 사람이 그 유튜브 매체를 찾아다니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나서가지고. 자기는 관련 없다는 식으로. 근데 말이 계속 바뀐다니까. 이거 첼리스트 때 증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차다. 자기 차 아니었어요. 자기가 운전했다? 조카라고 했는데 조카 차인데 알고 보니까 어제 뉴탐사에서 인터뷰한 거 조카 차인데 자기가 운전을 하고 그 조카는 또 친조카는 또 아니에요. 이게 좀 친조카가 아닌 조카가 친삼촌이 아닌 삼촌한테 S클래스 벤츠를 맡기면서 운전도 알아서 하세요. 태우는 것도 맘대로 하세요. 그랬다는 거지. 심지어 블랙박스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블랙박스가 없대요. 그 비싼 차에. 지워져서 없고 24시간 이후면 없어지고 그런. 그럼 포렌식 하면 되지. 근데 지금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포렌식 해도 힘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일반적으로 SD카드 하나 쓰는, 나도 제일 싼 거 쓰는데, 제일 싼 거 쓰는 나도 열흘이야, 열흘.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걸 경찰이 초반에 확보를 했어야 됐다는 거지.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어. 그리고 변명문 얘기도 안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왜 공범이라고 그 우편물 붙여주기로 한 사람, 성공하면 언론사, 실패하면 가족, 이 관련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냥 풀어줬냐고. 분명히 가족들한테 남기는 편지는 따로 있다니까? 다 그렇잖아. 유서 쓸 때, 예를 들어, 공적으로 내가 뭐, 정치인이나 이런 경우에, 가족한테 보내는 유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대외로 발표하는 유서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분명히 다른 글이 있었을 때, 그거의 존재도 지금 묻어버리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의 국회가 넘어간대요. 이 사람 주장이. 그냥 웃기는 거야. 아직 당대표도 아닌 시절부터 추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칼도 그 전에 샀고. 칼도 그 전에 샀고,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자경화된 세력을 공천할 것이란 것까지 내다봤다는 거야. 심지어 아직 공천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경화된 세력이 공천될 것을 두려워해갖고, 이걸 했다는 거지. 왜? 그 세력이 되면 국회가 넘어간다는 거지. 그 얘기는, 이재명이 살아있으면 국회는 무조건 넘어가고 이 대표는 차기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저도 믿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람이 극우 유튜브나 이런 거 봤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글도 남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뭘 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거 본 사람이 여기에 이 사람밖에 없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 단독 범행을 하게 만들었다면 이 사람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자경화 어쩌고 공사나 이런 걸 심어준 그 유튜브는 뭔지를 알아봐야지. 안 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그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는 점 안에서 이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결과를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치에 너무 몰입되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이 사람이 너무 정치화돼갖고 너무 극우화돼갖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를 발표해야 모방범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치고 넘어가 버리면요. 이 사람이 못한 거 내가 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나선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자객을 보낼 거라고요. 이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보내던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계속 길러내는 거지, 그런 유튜브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계속 보수성의 유튜브를 시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수성의 유튜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안 시켰다? 말이야, 그런 보수 성향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인범이 잠재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발표는 현재 경찰 수준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검찰에 올라가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럼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나 검사가 하는 얘기를 할 때, 자, 나는 그냥 사람이 싫어서 죽인 살인범입니다. 아니면 나는 정치적인 이상 때문에 이를 저지른 확신범, 정치범입니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이거는 정치범입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아마도 누구를 변호사를 세울지 모르지만 별다른 적이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변론만 하면서 재판을 후다다닥 끝내버릴 거예요. 이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예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자, 그 배후 세력 없이는 이거 못하는 거다. 이동 동선이나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제한 등등을 생각했었을 때 반드시 배후가 있고 누군가를 접촉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그 봉화마을에서
신천지하고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 얘기를 듣고 있는 동영상도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신천지인 건 맞고, 별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신기해서 따라다녔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얘기해서 지금 경찰은 이걸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공범일 수 있는 사람을 아예 입건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J컴퍼니 정치시사에서 정병곤 기자가 그 청년을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인터뷰 뭐 이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얼굴이 있는 모습으로 촬영된 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나와서 정모 기자가 아마 녹음기를 틀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천지인데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좀 뭐 이분은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뭔가? 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지금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경찰이 이거 뭔가를 안 하는 바람에 다 덮어버린 바람에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슬픈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저는 뇌피셜로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건의 전반적인 어떤 그림을, 이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 있는 누구의 생각도 아닌 송 작가 혼자의 생각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이 동원이 돼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한 테러, 살해에 대한 조직적인 범죄 계획이 1년 전부터 있었다고 치면, 작년 4월부터 네. 있었다고 치면, 그 배우는 단순한 원한 관계가 아닌 훨씬 큰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이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이재명이 정치인으로서 당대표가 되고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큰 세력이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재명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한 세력이 반드시 여기에 배후에 있고, 그리고 그 배우들이 본인들이 조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정치적 테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배후 세력이 있다면 진짜 경찰들도 도와줬고 언론들도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은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겠다고 했을 때 이 사건 이후의 수습을 위해서 조력자들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전에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테러가 성공하든 못하든지 간에.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가장 핵심 세력이 신천지인 거예요. 왜 신천지이냐면 신천지는 이미 수십만의 신도들과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윤석열의 직접적인 스폰서였고 지금 정권을 탄생시킨 놈들입니다. 이 집단이 실제로 지난 정권에 있었을 때 가장 위협을 했던, 그러니까 이 집단을 가장 위협했던 존재가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명단을 확보하고 행정명령을 진행하는 거의 유일한 도지사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거기서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을 강행 못하게 막지만 않았다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코로나의 주범으로 신천지가 날아갈 뻔한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어찌됐거나 윤석열의 도움으로 넘기고, 금식에 차고 나와서, 박근혜 금식에 차고 나와서, 절하는 걸로 비비고 끝나긴 했지만, 자, 그때 끝났던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얘네들은 뜨거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은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거부가 아니라 못하게 했지. 하라고 계속 경기도지사가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협업을 통해 갖고 신천지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냈는데, 자,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을 어떻게든 구속시키든 뭐하든 정치적 생명을 끊을 줄 알았는데, 끊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지고 윤석열 정권의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윤석열 정권을 믿고 이재명의 처리를 맡기기에는 이미 그럴 수 없는 수준까지 이미 윤석열과 민주당이 변해가고 있는 걸 깨달은 거죠. 이때 얘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무모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모한 테러를 기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테러가, 뭐, 부산에서 일어난 거는 부산 쪽이 제일, 전에도 말했던 충남이나 부산 쪽이 그나마 나중에 뒷수습하기가 민심이나 여론이 제일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만일에 광주에서 했거나 아유. 서울에서 했었으면요. 지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광주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경찰서 불탑니다. 네. 근데 그 상황 하에서 왜 아산이냐는 거죠, 아산. 응? 왜 아산 지역에 연루돼 있는 최은순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8개가 넘는다는 신천지 교회가 왜 거기서 드러났냐는 거지. 저는 이 아산 지역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는 그냥 애교 수준인 거고 지금 이 충청도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숨겨진 재산이 있는 최은순과 신천지의 어떤 연결고리가 이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협업의 형태로 드러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오래전부터 키워왔겠죠. 포섭을 해왔겠죠.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생활고 어렵고 뒤 안 보고 단순하고 그리고 뭔가 정신적으로 이런 쪽에 포섭되기 쉬운 사람을 여러 후보를 놓고 골라오다가 저는 이 사람을 낙점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했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장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몇 달 전부터 어떻게든 부산 쪽, 경남 이쪽 안에서 이 일을 저질러 보려고 계속해서 출몰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출몰 과정 중에 항상 이번에 그 화면에 잡힌 태극기 신천지라고 스스로 밝힌 청년이나 이 주변에 있는 벤츠 차주 같은 이런 조력자들처럼 이 사람을 커버 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갖고 끊임없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애초에 이 사람이 영상에 잡힌 것처럼 이 목을 찔리는 칼 연습을 그냥 평상시에 아무 때서나 막 하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 피습 장면이 그거하고 폼이라든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대로 진짜. 그대로 이렇게 해갖고 목에다 찔러넣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훈련 없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쉽게 하는 거 이렇게 정면에서 사람 배나 가슴에다가 칼을 찔르지 누가 목에다가 그거를 위험하게 찔러넣는 훈련을 합니까? 근데 얘는 그런 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가스라이터마다 준비가 되어 왔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 실행의 D-Day를 2일날로 잡았다고 하면 그 1일날 전날 밤에 누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경찰이 거기를 싹 지웠단 말이에요. 누굴 만났는지, 그럼. 최종 통화가 누군지 뭐 이런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전화기를 빼놓고 가서 추적이 안 된다. 전화가 안 된다. 좋아,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럼 사무용 전화기를 들고 갔다는 거 뭐냐고. 아니, 전화기가 없지 통신 기록 자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신 기록을 떠나서라도 얼마든지 주변 CCTV만 뒤지면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실제로 자지도 않은 여관에서 잤다라고 발표를 하고 벤츠에서 내려준 8시 이후 9시부터 그 다음날 모범 택시를 탄 7시 반 사이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그리고 사고가 끝나자마자 핏자국을 지우다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것도 이런 지우는 게 예를 들어
원래 이런 사건이 있으면 대부분 과학수사다가 와가지고 폴리스 라인 안에서 검토할 거 다 하고, 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지. 흉기도 다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거, 증거물들, 사진 다 찍고, 그 당시에 있었던 영상들 확보해서 분석하잖아요? 지금 경찰이요, 그 당시 피습 장면이 담겨 있는 각종 영상들에 대한 요구도 안 해요. 그 현장에 있던 유튜버들한테. 그 증거자료로 모아갖고 그거를 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안 한다니까,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영상들이나 현장에서 뭐 피 닦고 데크 청소하던 이런 사진들 하나씩 두씩 인터넷에 사라지고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총리실은 15분도 안 돼가지고 가짜. 2부까지 가짜 뉴스를 내면서 열상이다 이러면서 사태를 줄이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아니 미사일을 쏴도 4시간 만에 대응하는 것들이 진짜. 오프라인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지네가 무슨 사람을 보내놓고 현장에서 그걸 확인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을 20분도 안 돼서 꺼내놓는 이 사람들이 정상일 수가 있냐고, 이게. 이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살인하려고 했던 살인 미수범 김진성은 이게 발표를 했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국힘 출신의 태극기 부대다. 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그 말을 못해. 그리고 이번 총선 패배 내지는 어떤 우파 정권, 윤석열 정권 내지는 이런 데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신념을 갖고 이걸 저질렀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미친놈이라서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갖고 그래서 내가 한번 찌르고 유명해지려고 했어요 라고 하든가. 당사자가 입장문을 내놨는데 입장문도 못 꺼낸다는 건 무슨 개소리야. 유족이 유서를 발표하지 말라 그래도 지들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합의를 깨고 유서도 공개하고 실제로 기소 내용들도 실시간 브리핑을 하던 것들이 김진성 이 범행 직전에 작성했다는 A4용 8장, 총 7,746자 분량의 변명문에는 사법부 내 종북 세력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돼 그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곧 있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이 국회에 넘어가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좌파 세력들에 넘어가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경찰이 밝혔어요. 응? 일단 전문을 까봐야 돼요. 전문을 까보면 이거를 정치 세력이 썼는지 종교 세력이 썼는지 아니면 정신 나간 정신병자가 썼는지 문구만 봐도 금방 압니다. 아니 근데 정신감정의 정신병자 아니라고 나왔고 경찰이 그거는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 김진성이 썼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건 김진성이 쓴 그럼. 게 아니다잖아요. 근데 좌파 종북 세력 이거 다 누구 하는 얘기? 윤석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도 그 내용을 어디서 듣고 합니까? 천공이나 신천지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쥐가 좌파를 뭘 알아? 맞아. 걔는 이익 집단도 모르는 애. 그럼. 좌파가 뭔지 어떻게 알아, 걔가. 그래서 이 작성문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거 진짜로 안에 내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100% 정치는 죽어도 괜찮다. 양쪽 다 정치인은 미친놈들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종교에 심취한 자가 또는 이거를 갖다 정치적인 이유로 몰고 가려는 자가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쓰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한다라고 하는 변명밖에 안 되는 내용일 거고 이 내용은 실제로 윤석열이나 정치 검찰 세력이 배후 조종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못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전에 붙여달라고 해갖고 맡겼다며요.
그럼 직전에 작성한 게 아니잖아. 미리 쓴 미리. 거죠. 오래 전부터 작성이 돼 있었던 거야. 그걸 우편으로 붙여달라고 딴 사람한테 맡길 정도의 어떤 준비를 했다 그러면 가족들한테 아무런 얘기나 사전에 어떤 얘기가 없었겠냐고. 그렇지.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어떠한 입막음의 대가가 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니, 근데 보통 예전 같았으면은 벌써 기레기들이 이 사람 집 앞에 진을 치고 있거나 가족들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하거나 그건 아니, 아니죠? 부인이 뭐하고 자식이 어. 뭐하고 어디 근무하며 얘가 최근에 뭘 샀다더라, 최근에 이사를 했다더라 등등 가족에 대한 신상까지 다 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을 거라니까요. 생중계하고 있었겠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치적 신념범이라기보다는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해서 이걸 청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치면요. 대가를 못 받으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몰라요. 어차피 자기는 못 나가. 앞으로 이 사람이 10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최소 10년 이상은 받을 텐데 고의적인 정치적 테러이고 살인 미수니까 나이가 지금 67세인데 10년 더 받으면 뭐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약속한 대가가 전달이 돼야 돼. 원룸 100개의 중개비가 최소한 전달이 돼야 된다고. 그럼 그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고 재판이 일어난다고 치면 이 사람 무슨 생각을 위기의식까지 갔지. 아이 씨발 이거 나 혼자 다 뒤집어 쓰겠는데? 라는 차원으로 가버리면 변호사한테 털어놓든 나중에 법정에서 털어놓든 이거를 털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변명문 안에 변명문이 그 하나라면, 그러니까 가족한테 가는 거랑 지금 가지고 있던 게 같은 거라면 거기에 가족한테 쓴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변명문 보라고 했거든. 그러면 공개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그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몇 개만 발췌해서 정치적으로 이 부산경찰이 내고 있어요. 이거 못 믿어. 이거 봐야 돼. 이거 무조건 봐야 돼. 저는요, 앞으로 이 발표문이 원본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 사람이 구치소에서 검찰이 불러주는 새로운 발표문을 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송 대표. 뭐? 송 대표 피습한 그 망치. 그 사람처럼 갑자기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죠. 경찰에서 죽는다든지. 송영길 대표. 근데 저는 그래요. 이 분이 1년을 이런 류의 얘기를 어디야 이제 회유를 받았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런 류에 대한 갈등을 했을 거 아니야. 이게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월세를 밀렸다고 하는 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를 실행을 할까 말까에 대한 뭔가 그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럼 12월 말에 와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아마 이 사람은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그 상가 주인한테. 아니면 나 같아도 월세 밀릴 알았어요. 내가 그거 할 테니까 현금 한 1억만 땡깁시다. 그럼 내가 할게요. 라고 하던 식으로든 뭐든 해가지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 금전적 대가가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실행을 하는데도 최소한의 금전적인 뭔가를 나는 받았을 거라고 봐. 어떤 형태로든지. 안 받았으면 부동산에 돈 안 갚은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돈을 어떤 가족한테 주든지 어디다 맡겨놨든지 파묻어놨든지 기본적인 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시작을 할 거고 성공하면 얼마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청보를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그런 확신 없이 이런 짓거리 못 한다는 거지.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누구랑 했는지, 그 다음에 계좌가 어떤 변동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지 않나? 집을 뒤져보면 쌀통 밑에 여기 5만 원권 다발이 20개쯤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 누구한테 뒤지려는 거야? 아무도 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가서 뒤져? 어쨌든 부산경찰은 계속 비공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카메라 기자분들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다 찍고 있잖아요. 어. 카메라 큰 거. 나가라. 아니, 세상에, 참. 지금 경찰이 발표를 한다면서 네. 기자부로 나가라는 거는 그리고- 뭐예요? 왜? 피가 묻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곤란하네. 언제부터 피를 그렇게 무서워했어? 그래서, 아유, 그러면, 이 휴대사진으로 그냥 찍어가요? 스크린에 띄워놓을 테니까. 그러면 카메라 기자 왜 뺐어?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안 돌리는 거예요. 보도자료 해갖고 돌려야지. 나는 기자들도 이거 왜 나가? 저 부산 경찰 중에는 상식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단 한 명이 없는 거야? 정말? 그리고 이런 비상식적인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언론이 우리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기자들 나가라는 또 나가? 어? 그렇게 말 잘 들어 쳐먹어, 아주 그냥. 언제부터 그랬나요? 언제부터 그랬어, 니들이. 니네 예전에, 저기 뭐야, 추미애 장관 6시 다 돼서 저 기자회견하러 온다고 쥐를 발광하자 새끼들이잖아, 니들이. 그리고요, 어.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는 부산 경찰한테 맡겨서 조사하면 안 돼요. 뉴스타파 사건 났을 때 누가 조사했어? 경찰이 조사했어? 중앙지검이 나서갖고 했어요. 이 윤석열 뭐 국기문란 뭐 선거 여론 조작이라고 우겨가면서 그걸 갖다가 검찰이 내려갖고 해서 2000 화재 있었을 때 그 화재 창고에서 불나가지고 그 노동자들 죽고 그랬을 때 그때 옛날 이우락이 손자가 거기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검사 10명을 내려보내갖고 그거를 현장에서 조사 지휘를 시킨 게 윤석열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부산경찰한테 모든 걸 맡겨놨다. 80명을 동원하고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더니 8명이 조사해도 이것보단 자료가 많이 나오겠어. 뭘 했나? 아,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피를 흘렸으면 최소한 이 피가 니네들 말로 조작이라 그러면 이 피가 이재명 대표 피인지 딴 사람이 흘린 피인지 얼마만큼이 아니면은 진짜, 흘렸는지 그래. 그거 조사를 하면 되잖아. 증거 확보를 해야 되잖아. CSI 둬서 뭐 할 거야.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10분도 안 돼갖고 생수를 떠다가 현장에 충견한 의경들이 그걸 지우고 자빠졌다고? 의경이 지 판단을 해갖고 그걸 지울 수 있어? 보명 현장을? 말해야 됩니까? 경찰이 스스로 보명 현장을 지우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조력자라든지 공범이 나타나고 밤중에 몰래 지웠다 그러면 뭐라는데, 그거를 와서 경찰이 지들끼리 거기서 그걸 지우고 자빠졌어.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정말 밝힐 게 너무 많아.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특검 가야 됩니다. 특검을 가고, 정말 특검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네티즌 수사에 사설 탐정들이 나서갖고도 몇 군데만 파보면 돼요. 아산해갖고 주변 사람들하고 평소에 만난 술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아는 친척들, 지인들 가갖고, 이 사람 지난 1년 동안 평소에 무슨 얘기 하던가요? 이런 거 조짐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었나요? 탐문만 해봐도 금방 나오고요. 늘 강조합니다만 경찰은 아니라고 하는 5층에 있었다는 벤츠가 내려진 그 숙소 주변에 있는 CCTV만 샅샅이 파도 누가 나와도 나옵니다. 뭐가 나와도 찍힙니다. 지금 헤럴드 경제하고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건 그 건물과 그 앞 도로 그 상황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해. 심지어 니들이 왜 그 CCTV를 갖고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획득했는지 출처도 몰라요, 이 새끼들은. 기자란 것들이. 말 안 해줍니다. 여기서 잤다는 거 어떻게 확신해? 확인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 증거입니까? 자, 근데 이런 유튜버들 아니었으면, 이거는 정영일 TV인가요? 네. 분이, 네, 여기, 물을 이렇게 뿌렸어. 이거 청소를 하려고, 데크를. 이걸 닦고 앉았습니다. 이건 범인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증거인멸. 증거인멸. 경찰이, 그럼 이렇게 했던 상태라도 CSI는 가갖고 저기 혈흔을 찾아야 됩니다.
반응 나오잖아요. 혈흔 반응. 루미놀 반응 찾아서 얼마만큼 피를 흘렸고, 어디에서 정확하게 찔렸고, 그와 관련한 핏방울의 비산 방향 같은 거. 야, 너무 우리가 CSR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라도 뭔가 현장 조사를 한 번은 갔어야 된다고. 안 되겠다. 우리 세호 이제 현장형 유튜버로 변신시켜야 되겠다. 쫓아다녀, 이제. 힘들어. 나이도 있고, 요새 배도 고파갖고, 이런 건 현장에 가셔서, 진짜 이건 역사적 기록인 거예요. 만일 이 기록이 없다 그러면, 얘들이 그럴 거 아니야. 봐라, 이재명 피 흘렸다 그러는데, 핏자국 하나 없다. 긁힌 상처다. 라고 우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얘기 계속 듣다 무슨 생각까지 들었는지 알아? 지금 순간? 너무 열이 뻗치니까. 잠깐만, 세호 혹시 우리 열 뻗쳐 죽이려고 저쪽에서 심어놓은 엑스맨인가? 영상이 있네. 이거 네. 트위터에 보니까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복 입은 새끼들은 누군지 알아야죠. 저 뒤에 서 있는 사복 입고, 또 이게 정복 입은 애들은 따까린 거고, 네. 이 사복 입고 여기 시커먼 옷 입고 얼쩡얼쩡 하고 있는 이 새끼들의 정체는 뭐냐고. 저 많은 새끼들은. 다 경찰 아니야? 이게 사고 일어나고 10분, 15분 후의 일이에요. 36분이랍니다. 사건 발생 36분 만에 물총. 그러니까 처음 물청소 시작한 거부터 따지면 한 30분을 닦아서 지금 핏자국도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러 와 있는 얘들은 본서에서 사고 소식 듣고 여기 온 경찰이 아니야. 이렇게 접근이 안 돼. 제일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법경찰만 내지는 이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관으로 보이는 새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이걸 다 보고 앉았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시켰다는 거지. 그럼 정상적인 경찰이 저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증거인멸인데. 모든 것이 다 비정상이다, 이놈의 나라가. 아무튼 이 경찰은 맞죠? 조작 그 증거 없애고 축소하고 네. 아직도 은폐하고 있는 거 맞아요. 검찰이 이랬으면 욕을 지들이 처먹어야 되는데 모든 똥은 경찰한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경찰은, 니들은 진짜 똥만도 못한 새끼들이야. 아주. 검사들한테 발려서 평생 밟히면서 살아. 그래서 걔를 비하하는 이유가 니네들을 경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짓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태원 때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야.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지금 자기 주장, 자기 억울한 얘기는 못하면서 저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이것밖에 못 밝혔는데 어떡해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제가 공개를 못한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꺼내게 되면 저 잘려요.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개인 범행이 아니고요. 뒤에 엄청나게 큰 배후가 있는 세력이 저질렀던 매우 정치적이고 규모가 큰 테러이면서 이 세력들이 나중에 이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즉 조력자들한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까지 이미 면밀하게 다 계산된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이 KTX 타고 이동하면서 휴대폰을 왜 버리고 지갑을 왜 버립니까?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건가요? 정말. 어설퍼. 뭐 이걸 꾸며도 조직적으로 못 꾸미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설픈 거예요. 만약에 개인 범행이면 어차피 현장에서 체포될 텐데 뭐 그거를 숨길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니지. 생각해봐요. 그 이전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만일에 진짜로 케네디 암살처럼 이 암살이 성공했다고 하면요. 얘 죽었을 것 같아요. 이 범인은. 미국 속에 가기에 난 성공하나 죽었을 것 같아. 실패하나 위험한데 내가 볼 때. 근데 지금은 경찰에 넘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 손에 있겠지만 언제 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갑자기 감옥 안에서 이재명 대표님 죄송합니다라고
그거 쓰고 이렇게 될지 몰라요. 만약 진짜 그런 사태가 생긴다고 치면, 이 사람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는 사태가 생긴다 치면, 난 이건 무조건 정권과 신천지가 한 일이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관관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간관계만으로도 얼마든지 탐문으로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노력만 할 수 있다고 치면요. 안 되면 우리가 밝힐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너무 뇌피셜이 많은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은 사실상 추가 조사를 종결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검찰로 넘길 겁니다. 그럼 검찰이 처음에는 한두 번 안 받는 척하면서 재조사 요구를 하겠지만,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크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재조사를 시키느냐? 얘를 받아서 첫 재판이 일어날 때까지 총선 이후까지 공판을 미룰 거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걸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 참여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질 겁니다. 또는 현장 범행 현장에 재판 현장에 대한 중계 요구가 늘어날 거예요. 이재명 대표 때는 중계하자 그랬어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찌 됐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이나 증언 내용들 같은 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막 쏠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건을 총선 이후로 밀어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검찰과 경찰이 탁구치기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 과정에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현장 유튜버 분들과 뉴탐사밖에 없다. 근데 라는 생각이 예전에 드네요. 소영길 대표 그 망치로 때렸던 그 사람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언론에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네. 근데 구치소에도 이게 가능해요? 모르죠. 그건 진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구체적인 사인도 그 당시에 제대로 안 밝혀지지 알려졌어. 않았잖아요. 목을 맸는지, 독을 그런 것도 먹었는지, 없어. 그냥 투신을 했는지. 사망한 그냥 채 사망했다 그러고 단신만 뜨고 말았어요. 숨져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구치소에 알렸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그냥 노안으로 죽은 거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구치소에 사망했다.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만, 만일 이게 정치권에서 한 짓이라고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근데 종교적인 면에서 한 일이라고 치면 진짜 뒤가 구리고 앞으로의 파장이 무서운 이 시기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을 또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경찰의 결론은 뭐냐면 이상한 유튜브 보고 국힘 출신 국힘 당원 5년 넘게 하고 이런 사람 태극기 집회 자주 가던 사람이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한 건 결국에는 저쪽 사람들 다 살인 미수범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아들어서 그런 발표야. 거의 다른 게 없어. 배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신병도 없어. 근데 했던 거 구구 유튜브, 그 다음에 평소에 막 문재인 빨갱이 뭐 이런 거 태극기 집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뿐입니까? 아니에요. 다 저쪽 사람 전부 다 그렇다고. 그럼 전부 다 저쪽에 살인범이야? 다른 정치인은 아무도 안 나오고 오로지 이재명 하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 하나만을 보고한 단독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적 테러를 경찰이 감쌀 수 없습니다. 결국 경찰이 부실 수사했다 그래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검찰은 미적미적 시간을 끌 거고요. 여기에 이대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런 사건은요, 중앙지검 같은 데서나 특수부 같은 데서 내려가가지고 진짜 아주 제대로 낱낱이 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 윤석열 탓이다라고 넘어올 수밖에 없는 역풍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스스로 안 하고 언론하고 경찰만 시켜갖고 파묻어 버리려고 이 지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언론 탓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나고 나잖아요. 진짜 이상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속보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낙연 신당이니 전혀 엉뚱한 얘기들로 해갖고 이거 환기 돌리기가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유튜브 분들이 명탕정 코난이 돼가지고 뒤지고 댕겨야 돼요. 지금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80명의 부산 수사단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증거를 없애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실제로 가서 탐문해야 됩니다. 뒤지면 됩니다. 누구한테 지금 네? 지시 내리는 거예요? 취재 아니. 지시? 취재를 하시라고. 취재를 하시면 누구한테요? 누구든지 우리 민주시민들이 나서갖고 취재를 하세요. 그 동네 사시던 민주당 지지자가 됐든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는 어떤 지지자가 됐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현장에서 증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축척을 해야죠. 언젠가 제대로 된 특검을 할 수 있게끔. 자,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대응이 없다. 무슨 뭐 이런 데 대한 또 내부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없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이 사건을 특검으로 몰고 가서 3특검으로 요거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의 계획들이 서 있습니다. 김진표가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해낼 거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내일 11시 20분에 서은숙 대표 모셔서 들어보죠. 서은숙 최고 모셔서 대표라 그랬네. 뭐지? 아니에요. 제가 원래 잘 실수하잖아요. 네, 서은숙 최고위 위원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